얼마 전 퇴근 후 업무 내용의 카톡을 금지하는 카톡 금지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직장인이 회사와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직장 내 관계에 대한 우리의 심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직장 생활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이렇게 직장 내 상사에게 받는 스트레스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교수님도 그런 어려움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죠. 직장 생활 하고 있으니까요. 네. 저는 생각하기에 완전히 정년 퇴임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예.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 있는 분들이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직장 내 상사와의 어려움을 진짜 사파로 준비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림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직장에 상사에게 불려가서 한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상사병에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네. 저 상사와 사랑이라도 빠진 건가요? 예, 사실 이렇게 상사병 하면은 되게 짝사랑 얘기할 때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상사는 실제로 직장 내에서 상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를 나타내는 신조거든요. 상사 때문에 생긴 병이다. 그렇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 신조가 나왔겠습니까? 네. 상사병.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에서 신조어로 만들어진 상사병 같은 경우에 증상을 통해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것도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직장인 상사병 증상 첫 번째, 상사의 발걸음 소리에 가슴이 답답하다. 두 번째, 출근길 지나가는 상사 보고도 못 본 척하게 된다. 세 번째, 친절 베풀면 나에게 왜 이러는 걸까 의심하게 된다. 네 번째가 상사와 밥을 먹으면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 심각한데요. 다섯 번째, 상사가 자리에 비운 날은 월급날보다 기분이 좋다. 그럴 수가 있을까요? 네, 5개 가지고서 자가 진단을 하는 거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 5개 모두 해당되는 사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요? 저희와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조심스럽죠. 네. 교수님은 어떻게 몇 가지 해당되세요? 글쎄요, 저는 보니까 5가지 중에서 한 2가지 정도가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러세요? 예, 생각보다 이게 교수직이라는 게 조금 자유롭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은 좀 덜한데 하지만 학교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지금 웃으시지만 웃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들 직장인이라면 조금씩은 상사병을 좀 걸려봤을 것 같습니다. 그 상사 중에서도 특히나 팀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정말 최악의 상사가 어떤 유형인가 이거를 설문조사를 한 900명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나왔냐 하면 혹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팀 전체의 기분이 확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런 경우에 이기주의 상사형이 있고요.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하 직원한테 회피하는 미꾸라지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변덕쟁이형. 쉽지 않죠, 이 경우도.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가 코드가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no 이렇게 말하는 편가르기형 있고요. 어렵죠. 그렇죠. 다섯 번째는 사사건건 감시하고 지적하는 소위 지적질하는 지적형. 어렵죠, 이분도. 마지막으로 상사의 명령이나 의견이면 무조건 순응하는 예스맨형. 이런 사람들도 힘들다고 해요. 6가지 유형 모두 다 힘든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직장 생활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비위 맞추기도 어려울 것 같고 같이 있으면서도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유형의 상사들이 이렇게 순위를 차지했을까요? 일단 두 분 혹시 각자 상사 떠올리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 장난 아니죠. 혹시라도 저는 저 안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상사이신가 봐요? 네. 사실 이렇게 6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되게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상사 6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사실 자기 기분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주의자라든지 또는 자기 책임을 방기한다든지 또는 편가르고 자기 안위만 중요해서 남한테 자기 위에 상사한테 아첨만 하는 사람. 사실 이런 경우는 영어에서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의 속물이라는 거에 해당하는 단어가 스노우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스노우요. 스노우. 그런 경우에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상사에게는 아첨하고 자기보다 힘이 없는 부하 직원은 밟는 거. 그렇거든요. 그 약한 사람한테 약하고 강한 사람한테 강한다 그런 유형을 그렇죠. 이 6가지 유형이 거네요. 대부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상사 편을 안 들었어요. 너무 팀원들 편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상사 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요. 상사들 중에서도요. 팀원들에게 좀 잘 해주고 싶은데 마음 같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심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그게 두드러지는 때인 것 같은데요. 특히 40, 50대 되신 분들
사람들을 소위 직장에서 낀 세대라고 합니다. 예. 낀 세대요. 예, 자기 이제 위에 그 세대하고 그다음 밑에 부하 직원 세대하고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기는 이제 그 부하 직원일 때 조직을 위해서 정말 한 몸 바쳐서 희생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위에서 뭐 내려오는 명령 같은 거를 언제나 제 1조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요즘 부하 직원들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훨씬 더 인권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뭐 이 직장이 나의 평생 직장이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말을 잘 안 듣게 되거나 예. 아니면 열정페 이런 거 우리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 내가 상사한테는 정말 했던 거하고 실제 부하 직원한테 받는 거하고 너무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상사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일종의 과도기에 있는 그런 애환이 많은 상사가 되겠죠. 네. 애환이 많은 상사요. 예. 근데 이렇게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 완벽한 사회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을 텐데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가 좀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위계 사회잖아요. 예. 조직이 위계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상사가 부하 직원을 인사고과라든지 승진 이거를 평가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뭐 최근은 반대도 있습니다만 주로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서로 그냥 친밀한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이 회사라는 곳이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문이라든지 뒷담화 이런 것이 금방 퍼져요. 빨리 퍼지죠. 특히 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네. 사회잖아요. 그리고 사실 모든 기업이 그렇듯이 경기를 많이 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을 땐 좋지만 만약에 경기가 안 좋거나 그러면 회사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져요. 그렇겠죠. 네. 그럼 스트레스가 쫙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참 이렇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요. 사람마다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이런 부분에서 엄청 상처를 받고 제각각 다를 거란 말이죠. 이렇게 내가 어디에 좀 유독 상처를 받는지 좀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편한가 네. 이런 걸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지치료를 하는 데이빗 번스라는 사람이 만든 수직 화살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수직 화살 기법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팀장이 예를 든다면 만약에 자기 위에 상사가 팀장에게 무슨 뭐 안 좋은 얘기를 했다든지 네. 또는 팀장으로부터 팀원이 안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되게 두려움이 많아지잖아요. 혹시 질책하거나 나를 평가 잘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네. 많이 걱정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 팀장님이 나에게 질책을 했어요. 그 일이 사실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그게 왜 나한테 그렇게 불편한가? 예. 그러니까 사실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불편함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요.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질책하면 너는 무능력한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만약에 팀장이 실제적으로 자신한테 당신 정말 무능력해 이렇게 말했다면 네. 그게 왜 진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건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수직적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수직 화살 기법이 들었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맨 처음에 표면적으로 생각했던 불편함의 원인보다는 실제로 이 정말 마음속 깊이 느끼는 그 원인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인 거죠. 네. 예. 참 저도 생각해 보면 예. 나는 그냥 이 말에 기분 나빴던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나의 뭐 열등감이나 자존감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수직 화살 기법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살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마지막으로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직장 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좋을까? 하나의 팁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 직장은 동호회가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이게 직장 내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걸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지만 직장 내 제3자에 대한 험담이나 뒷담화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 이거 너한테만 얘기하는 얘기야. 어떻게 됩니까? 다음 날 모두 알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를 하는 건 좋아요. 네. 하지만 뒷담화나 험담을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게 가정하고 직장하고 양쪽 다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직장에서 일은 직장에만 두고 그러니까 가정으로까지 갖고 오지 않는 게 좋고요. 네. 가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직장으로 옮겨가서 아침부터 기분 떨어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사실 때로는 상사의 부당한 어떤 그 지시나 폭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무조건 이걸 참거나 그러지 말고 좀 더 합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참 어렵지만 또 생각해보면 쉬울 수 있는 게 바로 직장 내 인간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